지금은 미래의 술제 영화인협회가 준비한 스페셜 방송 중입니다. 제 옆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커플 알러지가 있는 세모TV의 그라미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미래의 술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쉽게 비대면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뵙게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영화가 여러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떠올리셨죠? 뭐 감기라든지 뭐 컨테이전 뭐 이런 영화들. 감기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영화죠. 그렇죠. 미래를 예견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 감기나 이 컨테이전을 보고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치사율이 100%는 아니죠. 맞아요. 네, 정말 뭐 대략적인 그림 정도는 이제 뭐 감기랑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참 바이러스가 치사율 100%는 또 전염이 쉽지가 않죠. 보통 이 바이러스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치사율이 높게 나오긴 해요. 바이러스 자체가 처음에는 치사율이 높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좀 자신들이 좀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치명률을 치사율을 낮추고 숙주의 몸에 더 길게 상존하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가지고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이런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감기는 바로 죽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죽어요. 예, 그리고 그 감기에서 제가 꼽는 명장면 중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이 분당을 F-15K를 띄워서 이제 날려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에 맞아요. 격분한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차인표 씨께서 우린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서 이제 맞겠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 이 장면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에서 이 자극적인 게 먹힐 테니까 시사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도 인상적입니다. 예, 그 정말 다른 의미로 충분히 인상적인 게. 야, F-15의 뭐 지대공 미사일 막 이런 얘기 보면서 저는 그 예전 그 이제 민속놀이로 불리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야, 뭐 레이스가 날아오는데 뭐 터렛이나 골리앗 설치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그 CR도 안 먹힐 얘기들을 맞아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라는 뭐 픽션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공상과학급 근데 뭐 사이언스가 없긴 하지만 자 어쨌든 점수를 매긴다면 이거 이제 공상으로 한 3점 정도 드릴 수 있겠다. 3점. 평점 야, 3점. 이거 5점 만점에 3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3점. 예, 5점 만점에 역시 냉정해. 1.8점. 네. 와, 이 공상으로 3점 줬다니까 네. 야, 정말 인상적인데. 네. 그럼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컨테이전은.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전. 그렇죠. 컨테이전은 수작이죠. 굉장한 명작이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는 약간 컨테이전이 조금 더 이 지금의 양상과 비슷한 부분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죠? 일단은 그 이야기의 시작이 그 질병이 시작된 데가 홍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제 중국권 쪽에 이제 이런 국가인 거잖아요. 이제 뭐 반환이 됐고 중국으로. 근데 그 이제 지금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한빨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이게 서식지가 파괴가 돼서 동물 축사로 들어간 박쥐의 이제 배설물을 뭐 이제 돼지가 먹으면서 그로부터 이제 전염이 막 시작이 됐는데 우한빨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거는 좀 약간 공식적인 건 아니고 약간 썰이긴 한데 이제 이런 박쥐 곡에서 뭐 시작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맞아요. 썰로 막 그렇게 이제 썰로 시작됐죠. 중국에서. 오피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썰이에요. 썰로 시작됐는데 물론 치사율이 컨테이전이 좀 더 높긴 해요. 20-30% 정도를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어딘가에서처럼 뭐 100% 잡는 것보다는 훨씬 뭔가 현실적이고 이제 좀 더 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혼돈이 와요. 팬데믹. 그렇죠. 그리고 팬데믹. 확인되지 않은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그 주드로가 이제 얘기했던 그 극 중에 주드로가 얘기했던 개나리액. 개나리액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죠. 예. 너무 웃겨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볼 수 있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막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막 너무 많이 막 이제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면 또 감염이 안 된다더라.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믿음 이제 약간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좀 뭔가 굉장히 잘 표현된 수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우리 토니 스타크의 연인이죠, 기네스 펠트로가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감염자로 나와요, 기네스 펠트로가.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기 돼지를 손질한 셰프를 만나면서 악수를 하면서 접촉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침이라든지 약간 비말 약간 이런 걸로 뭐 전염이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마저도 되게 잘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안 보신 분들은 전 이거는 좀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평점은 또 낮지는 않겠네요. 그쵸. 이거는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한 7.5점, 8점? 7.58. 야,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빨로 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영화에는 굉장히 전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야, 저도 이게 상당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라서 이 영화의 매력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연출, 이 작가들의 그쵸. 예언, 이게 너무나 진짜 딱딱 맞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저는 뭐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보세요. 그렇죠?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코로나 자체가 이제 오면서 또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라는 건데, 맞아요. 네, 이 코로나가 많이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네, 이 변화 자체가 일단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 제가 또 조사를 해온 게, 자,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도 자 최고 흥행작은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혹시? 빰빰. 우선 네. 준비해 오셨다니까. 최고의 흥행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영화입니다. 자, 극한 직업이 이제 1,600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국위 선양을 했던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관객을 달성을 아카데미상을 했는데요. 받았던. 네,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근데 2020년 최고 흥행작이 이제 1월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인데 그게 475만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줄어든 수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들어서는 뭐 300만을 넘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극장이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들게 됐죠. 맞아요. 이게 참 심각한 현상이 왔는데 그래서 이 결국 영화계도 이제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마블의 뭐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2020년 개봉 예정이었다가 거의 1년을 이제 밀려가지고 한 2021년 7월에서야 개봉을 했죠. 그리고 극장 개봉과 동시에 이제 디즈니 OTT 서비스로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됐다는 부분. 자, 근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일어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계약이 되고 만들어진 영화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제 어셈블 할 때 나오지 못했던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인데 2021년 7월에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 동시에 개봉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작 시즌 때 블랙 위도우 제작을 할 때는 코로나 전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계약에는 코로나를 고려한 상황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주연이 이제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뭐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뭐 인센티브라든지 러닝 개런티 자체가 이제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랑 동시 공개가 되면서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야, 이 진짜 코로나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군요. 그죠. 그럼 국내 작품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아예 극장에서는 개봉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을 하게 됐죠. 야, 네, 그래서 OTT 서비스인 우리가 자주 보는 넷플릭스로만 상영을 하게 됐죠. 그래요. 이게 저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좋은 네. 현상인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위원장님 생각했을 때 사냥의 시간에서 뭐 이런 개런티 문제 말고 혹시 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게 발생했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이게 얘기할 건 되게 많은데 지금 바로 그냥 떠오르는 거는 네. 흥행이 좀 잘 안 됐지 않았을까? 네, 확실히 이제 뭐 흥행이 된 거는 아니었죠. 영화 내적으로는 뭐 작품성이라든지 뭐 관객 평가가 또 크게 좋은 편도 아니었어요. 네, 뭐 맞아요. 장단점이 있었기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 중에서도 오히려 넷플릭스로 이거 공개를 한 게 극장 흥행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뭐 좋은 점도 있었는데 오히려 영화 외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네. 영화 외적인 부분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만 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예, 모두가 그렇죠? 보죠. 근데 네, 여기서 맞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뭘까요? 이게 해외 시청자들이 영화를 보는데 있다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예요? 돈. 돈이지, 머니. 예, 머니. 맞죠. 자, 배급권 자체를 이제 국내 해외를 나눠놨던 거예요. 그런데 자, 국내 배급사에서 이 넷플릭스에 공개를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사람들도 보잖아요. 해외에도 배급이 된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배급사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이어지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었죠. 야, 이것도 상당히 어렵네. 지금. 어려울 수밖에 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영화를 이제 뭐 제작하면은 개봉 그리고 기의 이후에 OTT를 통한 상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였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는 이 중간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양상이 좀 이제 보이면서 영화계에도 이제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영화들 보면 넷플릭스 영화들 보면 영화관이랑 뭐 크게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우리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도 OTT 서비스들의 뭐 오리지널 콘텐츠의 퀄리티들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즘에 뭐 DP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저도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작품 다 보신 거예요? 솔직히 DP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어요? 이게 다들 그거 보고 하는 얘기가 전 얘기로만 들었는데 너무 잘 표현을 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저의 그 PTSD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징어 게임을 먼저 봤습니다. 저는. 군생활. 이 PTSD 예, 아니 위원장님 혹시 군대 다시 가고 싶으세요? 뭐 임마 이제 싹 불꽃사리. 예, 되게 마음의 소리가 나와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 거봐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좀 오징어 게임이 좀 많이 끌렸고 그리고 이제 물론 둘 다 이제 훌륭한 작품이면은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짜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평가가 좀 갈려요. 너무나 다르지. 사람마다 보는 게. 이거 어느 부분에서 또 다르게 느끼시는?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그 어린 시절 하던 게임들을 좀 쓰기는 했는데 이게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탈락자들을 뭐 처리하고 막 이런 방식이 이제 일본 영화였던 신이 말하는 대로의 연출을 뭐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 막 놀이하고 막 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자체가 원래 이제 배틀로얄물의 서바이벌 장르인데 원래는 이건 매니아층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했던 옛날 골목에서 하던 게임들 이런 것들이랑 접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작품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새롭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하긴 뭐 해외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뭐 네.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뭐 이런 건 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간 그 밑바닥에 있는 면모를 되게 잘 보여주면서 그 인간성을 잃으면서 추락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에게까지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이렇게 인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달고나 뽑기 같은 경우 해외에서 유행이래요 지금. 야, 이 기사에서 보니까 달고나를 막 줄 서서 먹고 있는 유럽인들 네. 보고 영화의 힘, 이 컨텐츠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궁금한 거는 그 위원장님 혹시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게임들 있잖아요. 뭐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뭐 구슬치기,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 중에 혹시 뭐 자신 있는 게임 있으세요? 저야 뭐 어릴 때 뭐 다 했던 놀이들인데 사실 구슬치기랑 이 딱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에 막 거의 막 박스로 가져가지고 예.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딱지를 불태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보통 불을 지르진 않는데. 그러게요. 불 때는 어떤 그 과거 시대가 있었어서. 그 집안에 도움이 됐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또 위원장님 또 게임을 잘 하시니까 네. 한 456억 목숨 걸고 한번 참여하시죠. 그거는 그거까지는 좀 그렇고, 야 이게 안 하는 걸로. 그거는 좀. 맞아요. 예, 우리가 너너. 뭐 막 이게 끝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인데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뒤가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맞아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이들의 게임 참가가 보는 사람을 하여금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참 잔인한 부분들도 많긴 많은데 각 인물마다 이 드라마들이 있었던 게 너무나 내용이 공감되는 것 같았고, 그 옛날 추억의 게임을 곱씹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라미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영화 리뷰 유튜브를 하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예술제 초대받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토크쇼처럼 하면서 얘기를 한 적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었고 좀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극적인 영화 채널들에 휩쓸리지 말고 꾸준히 이 어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방구석 리뷰같이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채널을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이 하남시를 둘러보고 예술제를 같이 이렇게 진행해본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은 하남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화의 도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이제 작품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에 참여를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몰랐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않은 작품에 아까도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 영화들 이제 작품에 참여했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이런 문화도시로서의 위험을 잃지 않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 세모TV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실 협조해준 장소가 그 하남시에서 훨씬 더 많은데 이 영화인협회 이사진들과 심사숙고해서 출연한 거라서 오늘 다 보여드리기 좀 아쉬웠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 우리 또 그라미니를 모시고 더 좋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위례예술제에 함께 우리 또 하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례예술제를 함께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 장인보 회장과 네, 유튜브 채널 세모TV의 크리에이터 그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와 위례예술제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